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소니와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잘 사용한 EOS R8과 소니의 알파7 마크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워낙 가볍고 휴대성 좋은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성능은 포기 못해서 엄청 기다렸던 캐논의 EOS R8을 사전 예약해서 구매했습니다. 기존에 캐논 EOS RP 그리고 R10, R50, R7을 사용해본 유저로서 캐논 카메라를 정말 좋아하고 잘 사용했는데요. 매번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느꼈던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 EOS R8을 처분하고 소니 알파7 마크4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잘 잡는 거 맞지? 매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야 돼.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캐논 바디가 안 좋아서 소니 바디로 기변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알파7 마크4로 기변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알파7 마크4로 기변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과 소니로 기변을 하게 된 이유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잡아야겠다. 먼저 캐논도 그렇고 이 소니도 그렇고 AF가 좋기로 유명하죠. 오토포커스 때문에 소니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솔직히 저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캐논 카메라를 많이 써오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살짝 생각보다 실망이었어요. EOS RP와 비교한다면 넘사벽이 맞긴 한데 최근 출시한 EOS R10이나 R50, R7 그리고 R8과 비교를 해본다면 특히 최근에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2와 딥러닝 기술인 ITR-AFX가 탑재된 바디를 사용하다가 이 소니로 넘어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소니의 AF가 좋을 때는 좋고 오히려 캐논이 더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현업 감독님들은 배우나 모델을 촬영하느라고 소니의 AF가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캐논과 소니를 직접 비교해서 써보니까 소니의 AF가 캐논보다 넘사벽이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렌즈도 GM 렌즈는 아니지만 최신 G 렌즈를 사용했고 이 캐논도 일반 렌즈부터 L 렌즈도 사용해 봤으니까 대략 느낌은 알거든요. 소니 AF가 좋은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감지 속도 하나만큼은 우주 최강입니다. 진짜 앞에 뭐가 나타나면 확확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눈초점을 굉장히 잘 잡고 그냥 잘 잡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도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래서 소니의 AF가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캐논 AF가 아주 살짝 늦게 잡긴 하지만 더 똑똑하다고 느껴졌어요. 예시로 아들이랑 동물원을 갔는데 당연히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잘 잡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냥 가장 가까운 피사체를 잡아버리더라고요. 원래는 가까이 있는 것을 아웃포커싱하고 동물을 잡고 싶었는데 동물 AF를 지원한다고는 했는데 동물은 그렇게 잘 잡는 것 같지는 않았고 사람만 우주 최강으로 잘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나뭇잎도 문제였지만 철창이라도 사이에 끼면 와 진짜 이 터치로도 잡기 힘들고 스팟 초점으로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AF가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잡다 보니까 정말 철창을 아주 칼같이 잡아내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전에 AF가 안 좋은 파나소닉도 썼으니까 이럴 땐 매뉴얼 포커스로 잡아야지 하고 MF로 변경했더니 이 액정이 안 좋아서 이 포커스 확대도 하고 피킹 기능까지 켰는데 액정에서는 포커스가 잡힌 줄 알았는데 PC에 옮겨보니까 핀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이 캐논은 달랐냐? 솔직히 속도는 소니보다 느린 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쓴 적은 없었습니다. 철창 뒤에 동물을 인식하면 알아서 박스 쳐지고 셔터 누르면 피사체를 정확히 잡았거든요. 이 소니도 이 기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스팟으로 변경하면 전체 영역으로 할 때보다도 그 스팟 영역 밖에 있는 피사체는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잘 잡을 때는 이게 정말 잘 잡는데 못 잡을 때는 엄청 답답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AF를 요약하자면 빠르고 정확한 건 소니, 똑똑한 건 캐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스펙인데요. EOS R8보다는 R6 마크2와 이 알파7 마크4를 비교해야 하지만 제가 EOS R8에서 알파7 마크4로 기변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일상에서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거든요. EOS R8이 2420만 화소이고 알파7 마크4가 33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EOS R8은 전자식 셔터와 전자 선막을 지원하고 알파7 마크4는 기계식 셔터까지 지원합니다. 셔터 스피드도 EOS R8은 4000분의 1초, 알파7 마크4는 8000분의 1초를 지원하고요. 사진 스펙은 알파7 마크4가 훨씬 좋습니다. EOS R8이 흔히 사용하는 2420만 화소를 지원해도 신형 센서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도 좋고 후보종에서도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가끔 망원단이 부족해서 1.6배 크롭 모드를 사용해서 디지털 줌처럼 확대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900만 화소대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900만 화소대로 바뀌어서 스마트폰보다도 부족한 화소이기 때문에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니 알파7 마크4는 크롭 모드를 사용해도 1.5배이고 1650만 화소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이야기해보자면 캐논 색감이야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소니 색감은 안 좋다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알파7 마크4에는 크리에이티브 룩 기능이 탑재되어서 꽤나 필름스럽거나 쨍한 색감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후지 필름처럼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자신만의 기본 색감을 설정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물론 후보정을 하는 사람이야 기본 색감이 뭐가 중요하냐 하겠지만 소니 알파7 마크4는 크리에이티브 룩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 3에서 4단계 정도 낮추고 촬영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부 복원을 하지 하이라이트가 클리핑돼서 날아간 것은 답이 없잖아요. 이렇게 설정해서 찍으니까 생각보다 JPG만으로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아서 후보정을 빡시게 하기 귀찮을 때는 정말 편하게 가족에게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로우를 만지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들고 급하거나 귀찮을 때는 JPG DR이 좋은 게 생각보다 장점이더라고요. 캐논 사용할 때는 JPG 색감이 좋은데 항상 로우로 보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스펙도 살펴보자면 영상 스펙은 EOS R8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OS R8은 6K 오버 샘플링된 4K로 크롭 없이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알파7 마크4는 7K 오버 샘플링된 24프레임, 30프레임 촬영과 1.5배 크롭, 그러니까 이게 확대돼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4.2K 오버 샘플링된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둘 다 10비트 촬영 지원하고요. 4K 24프레임, 30프레임에서 쨍하고 선명한 것은 알파7 마크4가 맞는데요. 그런데 삼각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는 고정샷에서나 자주 사용하지 실제로 저의 경우 여행 영상이나 대부분 푸티지들은 60프레임으로 많이 촬영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올리는 것처럼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면 어느 순간에 슬로우를 먹여야 할지 가족이랑 함께 다니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으로 슬로우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K 60프레임은 6K 오버 샘플링도 되고 크롭도 없는 EOS R8이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 1.5배 크롭이 되더라도 이 줌링 한번 광각적으로 옮겨주면 되긴 하는데 이 두 카메라는 사진 찍다가 영상 찍다가 이렇게 하기 좋은 바디잖아요. 사진 찍다가 이제 영상 찍어야지 하고 바꾸면 갑자기 화각이 크롭이 돼서 화각이 망원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줌링을 생각보다 자주 조작해야 된다는 단점이 이 알파7 마크4를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4K 6프레임 논크롭은 정말 있으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영상을 공유할 때는 너무 큰 용량을 공유하면 민폐거든요. FHD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게 되는데요. 캐논을 사용할 때는 FHD 화질도 그 스마트폰으로 보면 4K라 해도 믿을 만큼 화질이 좋아서 저용량으로 공유할 때 정말 잘 사용했었는데 이 소니의 FHD 화질은 제가 캐논 FHD를 사용하다가 이걸 봐서 그런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냥 현재는 소니 바디로 4K 저용량으로 촬영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한 차이 말고도 소니로 촬영해야 되는구나.
잘 잡고 있겠죠. 사실 앞서 설명한 차이 말고도 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캐논 바디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정말 큰 바디부터 작은 바디까지 인체공학적이고 특히 그립 부분이 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소니 알파7 마크 4도 뭐 그립이 크고 홈도 파져 있어서 좋긴 한데 솔직히 캐논 그립이 더 좋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쫀득하다고 해야 하나? 손에 착 감기는 캐논만의 인체 공학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확실히 이 EOS R8 대비 확실히 알파7 마크 4가 좋고요. 이 EOS R8의 배터리는 끝나누기로도 유명하죠. 여행 가면 최소 2개는 들고 나가야 했는데 잘 담고 있는 거 맞아? 여행 가면 최소 2개는 들고 나가야 했는데 알파7 마크 4는 충전하고 나가면 배터리 걱정 없이 1개로도 여행을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으신다면 2개 정도 챙겼을 때 하루 종일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 슬롯, 유튜브 영상 리뷰들을 보다 보면 상업 촬영이 아니고서야 듀얼 슬롯이 왜 필요하냐는 논리가 참 많은데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SD 카드가 7만원에서 8만원 이상 가격을 주면 잘 안 망가지기는 하지만 이거 SD 카드 한번 망가져 본 사람은 아는데요. 이 SD 카드 소모품이잖아요. 이거 몇 년 쓰다 보면 언젠가는 망가지거든요. 상업 촬영이 아니더라도 여행 갔을 때 하필 SD카드가 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해외여행 갔는데 하루치 사진과 영상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여행을 같이 간 가족에게도 민폐고요. 아마 SD카드가 뻥나는 순간 아마 가족들이 다음부터 카메라 말고 그 스마트폰으로 찍으라고 그럴 거예요. 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추억은 소중하니까 듀얼 슬롯이 싱글 슬롯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EOS R8의 대표적인 끝나누기 바디 손떨방을 빼놓을 수 없죠. 저도 미러리스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봤지만 캐논의 손떨방은 파나소닉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바디 손떨방을 빼버렸다니. 그래도 캐논은 이 렌즈에 4.5에서 5.5 스탑 손떨방이 탑재된 렌즈가 많아서 이 렌즈 손떨방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이 소니 알파7 마크 4의 바디 손떨방이 5.5 스탑 보정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손떨방의 오작동도 간혹 있었고 캐논 기준으로 본다면 한 4.5에서 5스탑 정도 되는 바디 손떨방 같습니다. 결론은 소니 알파7 마크 4는 바디 손떨방이 있지만 그렇다고 렌즈 손떨방을 사용한 EOS R8보다 그렇게 손떨방이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았다. 어차피 손떨림이 아예 없어야 한다면 짐벌을 사용하는 게 속이 편할 것이고요. 이 소니가 카탈리스트 보정을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크롭도 되고 보정하는데 렌더링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크롭 될 거면 디지털 손떨방을 키면 되는데 그건 또 캐논도 있으니까. 그리고 손떨방 오작동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건데 생각보다 소니 바디가 뭐랄까 이 OS 안정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 캐논을 쓸 때는 신경도 안 쓰던 경험인데 가끔 바디가 멈춘다든지 배터리를 이렇게 뽑아야 전원이 꺼진다든지 1개월 정도 썼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부팅 속도도 캐논 바디들보다 느려서 급하게 촬영할 때는 셔터를 눌러도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잘 안 썼지만 이 캐논의 로우 버스트 기능이나 사전 녹화 같은 기능들도 그렇고 긴박하게 찍는 상황이라면 소니보다는 캐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얘가 부팅 속도가 살짝 느린데 부팅 하자마자 셔터 반응은 확실히 캐논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거 빼도 요거 바뀌었어요. 요게 저는 요 고리만 보면은 막 찰랑찰랑 거릴까봐 스트레스 받는데 이 알파7 마크 4는 꽤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들리시죠? 이게 그 뭐랄까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런 잡소리가 캐논보다 많이 납니다. 조립 품질도 단점. 무게는 EOS R8이 461g으로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요. 이 알파7 마크 4는 658g으로 일반적인 풀프레임 카메라 무게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EOS R8이 200만원대 초반이고 알파7 마크4가 300만원 초반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아주 깨끗한 중고로는 알파7 마크4가 245만원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개봉 새 제품도 265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깨끗한 중고로 구매를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진과 몇 가지 편의사양을 빼면 EOS R8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더 비싼 알파7 마크4를 구매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중고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3-4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기변할 수 있기도 했고 그 정도를 투자하면 EOS R8에 6K 오버샘플링된 4K 60프레임 롱크롭은 잃게 되지만 더 좋은 사진 스펙과 듀얼 SD카드 슬롯 그리고 넉넉한 배터리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렌즈를 교환할 때 이렇게 셔터막이 내려오는 이런 기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EOS R8은 461g이고 이 알파7 마크4는 658g이라서 알파7 마크4가 더 무겁지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좀 좋은 렌즈를 마운트하면 소니 바디가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캐논의 단렌즈도 그 50mm f1.8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g 후반에서 300g대 이상의 렌즈들 뿐이고 소니는 이런 거 100g대 렌즈들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캐논처럼 보급형 렌즈도 아닌 G 렌즈입니다. 이런 G 렌즈들도 가볍게 많이 나오고요. G 마스터 렌즈도 캐논의 최상급 L 렌즈보다 더 작고 가볍게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캐논의 RF 24 105mm f4 L 렌즈를 구매해서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잘 사용했는데요. 이게 L렌즈를 써보니까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부피도 크고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바디가 461g인데 렌즈가 700g이니까 합치면 1161g이죠. 그런데 이 알파7 마크4는 바디가 658g인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2070 f4 G 렌즈 이 렌즈가 488g이어서 1146g으로 가볍기로 소문난 EOS R8보다도 소니 바디가 더 가볍게 됩니다. 심지어 EOS R8 바디가 너무 가벼워서 이 L렌즈가 무거우니까 앞으로 막 쏠리거든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 손목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반면 알파7 마크4는 렌즈보다 바디가 더 무거워서 무게 밸런스도 좋고 이 두 무게는 비슷한 1161g과 1146g인데 알파7 마크4는 밸런스 때문에 짐벌에도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변한 가장 큰 이유는 캐논의 크고 무거운 렌즈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RF 마운트는 캐논의 네이티브 렌즈밖에 없는데 크고 무거운 것 뿐이고 또 영상용으로 쓰기에는 L렌즈가 아니면 소음도 좀 있는 편이고요. 물론 그 소음이 녹음에 거슬릴 정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촬영자한테 들려요. 소니는 2023년 올해 초에 출시한 2070 f4 G렌즈가 탐나서 그래서 기변한 것도 있지만 이게 2470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행 가면 망원은 70mm 정도도 충분하지만 이 광각이 아쉬운 적이 꽤 있거든요. 적당한 20mm 정도의 광각도 지원하는데 심지어 무게도 거짓말 조금 보태면 2405 L렌즈의 거의 절반 수준이고 사실 이 FE 2070 f4 G렌즈 때문에 소니로 기변하긴 했습니다. 저는 단렌즈를 사용해도 가족을 찍어주다 보면 두 명 다 초점을 맞게 찍어야 좋아하잖아요. 한 명만 맞으면 한 명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를 4 정도 4에서 8 정도 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완소 렌즈인 것 같습니다. 이 렌즈 리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밖에도 소니는 탐론, 시그마, 삼양 등 서드파티 렌즈도 굉장히 많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렌즈들이 많기 때문에 렌즈 욕심이 난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렌즈 선택폭 때문에 소니로 기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능에 몰빵한 렌즈, 적당한 성능과 가벼운 렌즈,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렌즈, 가성비 렌즈까지 진짜 렌즈 선택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원하는 바디와 렌즈는 소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난번 지움 크레인 M3S 리뷰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알파7 마크4를 약 1개월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요. 솔직히 소니 바디로 옮기고 나서 안정성이나 사람이 아닌 사람 외의 그 오토포커스라든지 이 발열도 그렇고
캐논 바디 발열 때문에 못 쓰겠다 그러던데 뭐 그런 이야기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소니가 훨씬 발열이 심하던데요. 아무튼 이것도 설정을 고려하면 꺼지진 않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연속 촬영을 해보니까 바디가 정말 이 정도로 뜨거워져도 괜찮은 건가? 정말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꺼지진 않아요. 아무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렌즈랑 크리에이티브 룩, 그 듀얼 슬롯 등등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니 카메라 가성비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는데 ZV-E10, GV-E10인가요? GV-E10이라든지 잘 찾아보면 중간중간에 가성비가 좋은 바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파7 마크4도 처음에는 그 300만 원대로 출시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가격이면 더 좋은 R6 마크2를 사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가격은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4K 60프레임 빼고 딱히 빠지는 스펙도 없고요. 앞으로는 렌즈 때문이라도 소니 바디를 사용할 것 같고요. 해외 뉴스 보니까 이 캐논도 렌즈 광학 회사인 시그마부터 그 라이센스를 허용해서 RF 마운트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또 RF 마운트 또 나오려면 시간도 걸릴 것이고 서드파티 렌즈를 쓴다면 가성비가 좋은 렌즈를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하잖아요. 시그마는 그 A가 붙은 아트 렌즈가 정말 선회도도 좋고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사실 시그마도 그 아트 렌즈급 가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서 지금 소니 바디로 넘어온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니도 이미 시그마 렌즈를 쓸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소니의 알파7C 그 바디 모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작고 가벼운 것을 선호하거든요. 어차피 렌즈는 가벼우니까 알파7C 마크2가 출시하면서 이게 리뉴얼 될 때 4K 60프레임 촬영이 되고 듀얼 슬롯이 적용되면 알파7C 마크2를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계식 셔터도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겠죠. 아무튼 장기간 캐논 바디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GV-E10도 리뷰 협찬을 통해서 사용해보고 알파7 마크4로 기변도 해보면서 느꼈던 솔직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결론은 이 캐논은 바디를 잘 만드는 것 같고 이 소니는 가성비 바디와 렌즈 선택지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디끼리 비교하면 비교군에 따라서 비싸기도 하고 저렴해지기도 하는데요. 딱 중간 가격에 스펙은 골고루 넣어주는 느낌이랄까. 출시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마치 이 EOS R8과 그 R6 마크2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적정한 가격과 스펙으로 알파7 마크4가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직접 경험한 솔직한 리뷰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캐논 바디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니 렌즈도 좋아하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